안녕하십니까. 국제대교육종합대학원의 서우찬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한테 강의 드릴 내용은 120세를 위한 장색 음식과 식습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 인생 후반기에 건강하고 그 다음에 성공하신 노인분들이 계십니다. KFC 창업자인 커넬 샌더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을 일찍 여의고 자기 식구들을 갖다가 생계를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요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잘하는 것이 닭을 튀기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굉장히 맛있게 튀겼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갖다가 전수시켜주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번번이 거절을 당했어요. 그러던 중 이분 나이 68살 때 드디어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지금의 KFC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릴 분은 호서대학교의 강석규 총장님이십니다. 이분도 똑같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어려운 일을 갖다가 겪으면서 호서대학교를 만들어갖고 65세 때 당당히 은퇴를 했어요. 근데 30년이 지나고 95세 되는 날 은퇴하고 지나왔던 30년 동안이 너무 허송생활을 갖다가 지내왔다고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95세 되던 해에 우리도 하기 어려운 어학 공부를 갖다가 시작을 했습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시죠. 자,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분은 로베르 마르생이라는 프랑스 사이클 선수입니다. 이분 사진으로 보시겠지만은 연세가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무려 105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이클 대회에 나가셔서 우승을 갖다가 차지하신 건데 100세 이상의 노인분들 중에 세계 신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인생 후반기를 갖다가 자기 자주적으로 창조를 했던 그런 것을 갖다가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인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떤가요? 신체적으로 허약하고 정신적으로 퇴보한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노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한 무기력하고 비생산적인 사람들이 노인이라고 치부하지 않습니까? 약에 의존하고 그 다음에 자식에 기대면서 의존적인 삶을 갖다가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노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총장님의 이번에 저서인 나는 120살까지 살기로 했다라는 책을 읽고 한순간에 일반적인 노인의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노인들의 강점 첫 번째는 뭐냐면 오랜 경험과 넓은 시야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모르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주로 어디서 찾아보세요? 주로 인터넷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갖다가 찾아서 이렇게 보시죠. 근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모르는 것이 있거나 아니면 집안에 경조사 같은 게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게 있으면은 마을에서 가장 나이 드신 어르신한테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면은 그분이 잘 얘기해 주셔요. 예. 그런 오랜 경험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또한 그 어르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한테 아낌없이 베풀면서 이렇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를 그냥 자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것이죠. 또한 시간적으로 많이 남기 때문에 자기 개발의 기회가 많아지고 또한 자기의 인간 완성학으로 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그 노인의 강점들을 이렇게 봤는데요. 우리가 은퇴 이후에 인생 후반기에 이렇게 건강하게 살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건강의 비결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시는 게 좋으시겠죠? 예, 그래서 120세 장수 노인의 건강 비결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분들한테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랬을 적에 여기 그래프에서 나타났지만은 1등을 차지한 것이 규칙적인 생활과 식사가 되겠습니다. 무려 47.2%가 되겠죠. 그 다음으로 긍정적인 마음가짐, 그 다음에 술, 담배
절제, 그다음에 질병의 발견, 치료, 기타 등등 이렇게 나가는데 뭐니 뭐니 해도 건강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나타난 것처럼 식사, 음식을 갖다가 잘 조절을 해야 된다는 것이 사람들한테 이게 중요시하게 여겨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장수 음식, 장생 음식이 과연 어떤 것인지 한번 정의를 내려볼까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장생 음식은 몸을 튼튼한 거는 기본적으로 하고 여기서 나타난 것처럼 파워 브레인을 갖다가 만들어주는 그런 음식들이 장생 음식의 커다란 조건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보듯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그 다음에 자주적인 삶을 갖다가 영위하면서 창조하는 이런 생활을 갖다가 해주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장생 음식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그 장생 음식의 성분과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림에 제시가 됐듯이 타임지가 선정한 11가지의 슈퍼푸드가 되겠습니다. 뭐 슈퍼푸드라고 하면은 흔히 얘기해서 뭐 항산화, 그다음에 항당뇨, 그다음에 항암, 면역력 증강 이런 것들을 갖다가 월등하게 높여주는 뭐 소위 말해갖고 피토케미칼 음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자, 이것을 제가 한번 종합을 해갖고 과연 이런 장생 음식의 성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분류해야 하냐 3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생명력이 있어야지 장생 음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생명력이라는 것은 화학명으로 얘기하면은요, 뭐 비타민과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해야겠죠. 그래서 뭐 우리 흔히 로컬 푸드나 제철 음식이 이 군에 속하지만은 사실 비타민과 미네랄은 적은 양이라도 우리 몸에서는 엄청난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생 음식 첫 번째 조건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은 생명력이 많은 것이 장생 음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항상성이 유지가 되는 것이 장생 음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교감신경이라는 것은 긴장을 갖다 많이 유발시키고 부교감신경이라는 것은 이완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흔히 우리가 주로 먹는 음식군들을 보면은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이 많기 때문에 이게 들어와서 우리 몸을 갖다가 긴장을 유도하고 뭐 다시 말해서 교감신경을 갖다가 월등히 활성을 높이게 되죠. 자,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음식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식이섬유가 그 밸런스를 갖다가 맞춰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이런 항상성, 교감하고 부교감신경이 균등해야지만이 장생 음식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조화 상생이 되는 것이 장생 음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역으로 봤을 적에 우리 몸에 들어와서 조화 상생을 깨는 음식군도 있겠죠. 식품 첨가물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그다음에 항생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이 잘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을 갖다가 막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배제해 줄 수 있는 이런 조화 상생에 있는 식품이 장생 음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3가지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3가지가 골고루 포함되어 있는 이런 음식군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황칠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칠이 앞서 얘기했던 생명력이 있고 그 다음에 항상성이 유지가 되면서 또한 우리 몸에 들어와갖고 조화 상생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음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참 재미있는 게 황칠에 학명이 있습니다. 화학명이 있죠. 근데 라틴어로 됐는데 그 어원의 뜻이 뭐냐면 만병통치입니다. 항산화제, 항당뇨, 항암, 면역력 증강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해 갖고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텔로미어라고 합니다. 이 텔로미어는요, 장수, 특히 노화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세포가 계속 분열이 되죠. 예, 세포가 이렇게 분열이 되면서 텔로미어 길이가 점점 이렇게 짧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텔로미어 길이가 이렇게 짧아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수명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이런 텔로미어 길이를 갖다가 그대로 유지한다든지 놔두게 되면은 생명이 줄어들지 않고 장수의 길로 이렇게 가겠죠. 예.
그거를 갖다가 추적해 본 결과 황칠이 이런 텔로미어 길이를 갖다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을 갖다가 갖고 있다고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장생을 위한 식습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뭐 6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규칙적인 식사가 되겠습니다. 예, 우리 몸은 24시간 주기에 맞게끔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특히 이 장기 같은 경우는 시간에 맞추어서 소화 효소라든지 흡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때에 우리가 식사를 하지 못하면은 당연히 우리 몸은 스트레스 상황이면서 건강을 해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는 맛을 음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꼭 씹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꼭꼭 씹어서 우리가 식사를 한다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외부의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오기 전에 살균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몸에서 잊혀졌던 미각을 갖다가 깨우기 위해서 꼭꼭 씹으면서 그 맛을 갖다가 감각을 갖다가 회복을 시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단전 식사예요. 요즘 청소년들 보면은 주로 식사를 하면서 그냥 온종일 식사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텔레비를 본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은 많은 양의 음식을 먹게 되죠. 그러면 비만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전에 우리가 의식을 두면서 식사를 한다는 의미는 명상의 효과도 있으면서 또한 시선이 바깥에 있는 것을 갖다가 안쪽으로 우리가 두게 되는 그런 효과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에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소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식을 하게 되면은 많은 양의 음식을 갖다 소화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것이 활성산소예요.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우리가 노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 몸에는 이런 그 소화 흡수되는 이런 에너지로 해갖고 에너지 낭비가 많이 되면은 다른 쪽에 에너지가 낭비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거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앞서 항상성 유지에 대해서 식이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거친 음식들, 식이섬유군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많이 먹게 되면은 안에 빠져나오기 힘든 식품 첨가물이라든지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그다음에 항생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스펀지처럼 빨아갖고 배출시키는 그런 효과를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절기 음식입니다. 우리 선조들은요 얼마나 지혜로우냐면은 1년을 24절기로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도 그렇게 졌지만은 음식도 거기에 맞게 우리가 먹었습니다. 자, 이것은 자연에 우리가 교감을 하면서 순응하는 그런 삶을 갖다가 겪었다고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6가지가 여러분 장생을 위한 식습관이고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몸에 좋은 장생 음식과 식습관으로 인해 갖고 우리 몸 하나의 세포 하나하나가 다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면은 우리 뇌에서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다가 갖게 되고 또한 좋은 선택을 갖다가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신체적으로 뇌가 튼튼하게 되면은 신체적으로는 굉장히 건강하게 되겠죠. 예, 좋은 마인드가 생기면서 그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들, 인간관계들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하고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환경이 변하고 좋은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생 후반부의 장생의 삶이라는 것은 첫 번째 장생 음식과 이런 식습관에 의해서 우리 몸을 갖다가 튼튼하게 하는 것은 기본으로 하면서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또한 선택도 그렇게 해야겠죠. 자기 주도적인 삶을 갖다가 창조하면서 꿈과 희망을 갖다가 계획하는 삶이 우리 인생 후반부의 장생의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생각하는 124를 선택한다는 것은 새로운 나를 찾는 여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